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고3과 중3 학생의 온라인 개학이 이틀밖에 남지 않으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개학 준비가 한창인데요. 다음 주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는 초등학교도 온라인 수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이 없는 텅 빈 중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업을 준비합니다. 국어 수업 자료를 미리 칠판에 띄우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큰 문법 단위를 먼저 고른 다음에 이게 제일 큰 문법 단위가 문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프로그램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데다 온라인 수업 자료를 만드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친구로부터 배움을 받는 부분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서 활동지를 제작하는. 학교에서 만든 온라인 수업 학습 자료는 차 안에서 받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배부됐습니다.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학생과 학부모는 온라인 개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선생님들과 질문을 서로 자연스럽게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 개학을 하면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저희 부모 입장에서도 또 일로 나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애들한테 맡긴다고 맡겨도 열심히 하면 모르겠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다음 주 온라인 개학을 앞둔 초등학교도 분주합니다. 원격 수업 플랫폼을 이용한 쌍방향 수업과 과제 제출 중심의 수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집중력이 떨어져 장시간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데다 기술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접속하는 화상 미팅을 할 경우에 영상이 굉장히 많이 끊기고 저희 목소리도 잘 전달되지 않았고. 제주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장비 지원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리고 학교로 현장으로 가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청이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온라인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사들이 개학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운동선수 10명 중 4명이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 여성인권상담소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체육회에 등록된 성인 선수 23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39.9%인 91명이 신체 접촉이나 성적 비하 발언 등의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했고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는 69.7%인 159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친구나 가족, 경찰 등에 알린 경우는 31%에 그쳤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치러집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을 비교 보도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보도합니다. 대상은 언론사사 3차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한 후보로 한정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기울번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도민 주도 성장에 방점을 뒀습니다.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주의 자원과 국책 사업을 연계해 산업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과 제주형 제조업 육성, 신남방정책 전진기지를 내세웠습니다. 식품과 화장품 산업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규제는 규제자유 특구를 통해서 풀고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잘 혼합하면 우리 도민기업이 또 우리 도민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의 국책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촘촘한 민생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 중국 수출 전진기지로서 국가식품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세대별로, 지역별로, 산업별로 촘촘하게 계획을 짜고 그 계획 속에서 대화의 장을 이어간다면 국회 의정 활동과 연계하면서
오히려 의정활동의 시너지도 낼 수 있고 또 의정활동의 내용도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장도 되기 때문에 기호 6번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 살리기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전국민 100만 원 재난지원금 투입과 어린이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도입, 생태와 평화, 인권을 국제도시 정책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핵심 공약입니다. 일단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은 전 국민, 즉 제주도민도 전부에게 투여를 됐을 때 그것을 소비하게 됩니다. 생활비에 일단 투여하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 골목경제,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호 9번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공정한 제주 만들기를 핵심 가치로 서민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반값 아파트 실현과 1차 산업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융복합 농촌산업 육성, 서민들의 민원창구 역할을 할 지역 보좌관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확보해서 그 토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주는 겁니다. 건축 비용에 대해서만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 비용이 빠지는 만큼 현실적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신항만 건설 계획에 대해 총선 후보들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대단위 매립 방식의 제주 신항 개발 계획에 대해 총선 후보에게 질의한 결과 7명의 후보가 답변해 고병수, 강은주 후보는 중단해야 한다. 박희수, 송재호, 오영훈, 위성권 후보는 유보, 장성철 후보는 그대로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장성철 후보는 추진, 송재호, 고병수, 박희수, 강은주 후보는 현공항 확충, 오영훈 후보는 도민적 합의, 위성권 후보는 선 갈등 해소라고 답했습니다. 제주 MBC 등 언론 4사는 상향식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권자 99명으로부터 도민참여단을 구성했는데요. 도민참여단은 지역 국회의원이 재개정했으면 하는 법안 57건을 제안했습니다. 이 가운데 총선 후보들이 당선 뒤 가장 먼저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법안을 박주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도민참여단 99명에게 지역 국회의원들이 재개정하길 원하는 법안을 물었습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1차 산업 물류비 지원 법률 제정, 희생자 피해 보상 등이 포함된 4.3 특별법 개정과 입도세 도입 등 환경보존 법률 제정 등 모두 57개의 법안이 제시됐습니다. 총선 후보들이 유권자가 제시한 법안 가운데 당선 뒤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법안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먼저 제주시 갑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와 정의당 고병수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선택했습니다. 송 후보는 면세사업 외에 예외적 특례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고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박 후보는 난개발을 막는 방안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을 택했습니다. 추가적인 특례들을 확보해서 제주 산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난개발을 주도해온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제주의 환경과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제주도의 자연을 보호하고 또 도민들의 이익, 또 사람 중심 이런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25% 이상 청년으로 구성해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주시 을지역의 오영훈 후보는 1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법 개정을, 부상일 후보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담은 특별법 개정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와 물류체계 혁신으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직선제를 관철시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위성곤 후보는 물류비를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도서지역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법 개정을, 강경필 후보는 4.3 희생자 배부상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안으로 선택했습니다. 농가에 직불금을 지불하여 물류비 경감을 시키고요. 그것을 통해서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겠습니다. 4.3 유족으로서 배보상을 포함시켜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제주도 지역본부가 총선 출마 후보 지지 선언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지역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들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원조합들은 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노총의 정책 방침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제주시가 해수욕장에 인공풀장을 만들다가 행정 절차까지 어기고 환경을 파괴한 것으로 드러나 원상복구하는 일이 있었죠. 제주시가 이번에는 해수욕장에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며 백사장을 파헤치는 바람에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으로 이름난 제주의 명소인 협재해수욕장. 백사장 한복판에서 중장비가 땅을 고르는 평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가로질러 펜스를 쳐놓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백사장은 반토막이 났고 고운 모래들은 사라지고 돌무더기와 건축 자재들이 쌓여있는 공사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해수욕장에 공사를 벌인 것은 다름 아닌 제주시. 공유지 1,700제곱미터에 목재 데크를 설치해 관광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만들고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쉴 공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백사장이나 이런 데서 쉬어도 되거든요. 해변을 좀 자연적으로 보려고 왔는데 이렇게 공사 자재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자연을 망치는 듯한 그런 좀 기분이 조금 듭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안 공유지에서 끊이지 않는 불법 영업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목재 데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업이라며 피서철 전에는 공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그 할 때뿐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고 이제 하는 곳에서 단속을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도 이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고. 제주도는 2015년 곽지 해수풀장 공사로 논란이 일자 해안 경관을 보존하겠다며 목재 데크 등 인공시설들을 철거해왔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의 해변에 인공시설물을 만들어야 하는지 또다시 논란이 일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2공항 건설촉진범도민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의회의 갈등에서 특위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와 반대단체가 지난해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수차례 토론회도 열었지만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도의회가 다음 달부터 개최하기로 하는 5차례 연속 토론회도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산지와 남부 지역에 건조경보가 동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제주시 애월읍 창고로 쓰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건물 12제곱미터와 공구류 등을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전 7시 40분쯤에는 서귀포시 강정동 비닐하우스에서 양수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불법 체류자 5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저녁 서귀포시 표선면 불법 체류자 합숙소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불법 체류자인 54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병원에서 발생한 3살 남자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의료진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주 시내 한 병원에서 3살 남자아이가 항생제를 맞은 직후 구토 증세 등을 보였지만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항생제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부검의 의견과 의료소비연대 등 관련 기관의 감정서를 종합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9살 제주 소년이 7명에게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뇌출혈로 쓰러져 지난 5일 제주대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9살 고홍준 군이 심장과 신장 등 주요 장기를 7명에게 기증했습니다. 고 군의 부모는 어리고 꿈 많은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큰 고통이지만 어딘가에 살아 숨쉬기를 원한다며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